시인 윤동주가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났다면, 한용운 시인이 시카고의 뒷골목에서 성장했다면, 다소 억지스런 가정 같지만 그랬다면 두 시인들은 어쩌면 힙합 스타일로 저항정신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래퍼는 전생에 시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은 게 시와 힙합이니까 말이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어느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힙합 음악의 랩가사, 또 그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음악이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래퍼 슬릭씨 모시고 힙합 가사에 대해 궁금한 것들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봬요. 홍이삭의 습작노트. 2019년 10월 6일, 요즘 구분 어깨를 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드는 근육들의 힘을 빼는 법부터 배우고 있다.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힘을 빼고 몸의 긴장을 없애는 게 시작. 노력하지 않는 노력이랄까? 근데 그게 참 어렵다. 긴장된 근육들이 풀리면 기본적인 행동들을 해본다. 앉기, 일어서기, 숨쉬기, 소리내기, 걷는 연습을 해보기도 한다. 한동안 나는 온몸이 힘없이 축 처진 자세로 터벅터벅 걸어다녔다. 걷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해야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 내 몸이 작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의지 없이 살아왔나 하는 반성까지 하게 되는 요즘이다. 내가 얼마나 흘러가듯 살았나. 내 다리에게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다리야, 이제는 잘 걸어보도록 하자. 이 글은 저의 굽은 어깨를 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반성에 대한 글인데, 이때 한창 방송하면서 제 모습을 카메라로 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어깨가 이렇게 굽었냐고 뭐라 해가지고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치료죠. 치료법은 이제 몸의 근육이 알아서 회복되게 노력을 하는 거여서 진짜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힘 빼는 법을 계속 연습을 했었었는데, 제가 원래 진짜 힘없이 걸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있냐, 저는 기운이 많아도 그랬었어가지고 그걸 좀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없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지 않을까,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슬릭, 대한민국의 래퍼. 2011년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룹 위메이킹 스토리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디지털 싱글 라이트레스로 데뷔합니다. 래퍼 제리케이가 이끄는 레이블 데이지 얼라이브에 합류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래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2020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라는 수식어로 널리 소개됐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명은 령화, 7월에 태어났고 비건이며 수어를 배우고 있고 2권의 책을 공저로 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뮤지션 전범섬과는 나쁜 비건은 어디로든 가지, 뮤지션 일환과는 서간집, 괄호가 많은 편지를 출간하기도 했죠.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슬릭의 창작 일기를 연재하고 계시니까 뮤지션이자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를 비롯해서 힙합 알못인 많은 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실 래퍼 슬릭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링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좀 미리 찾아봤는데 MBTI가 INFP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내성적이신 분이 책도 3권 내시고 오디션 프로 2번이나 출연하시고 뭐 그것도 지옥에서 물론 작가님이 좀 같이 지어주셨긴 했겠지만 어떻게 그쵸, 이 과감한 단어까지 선택을 하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네. 괴롭죠. 사실 저도 제가 뭐 오디션 프로 저도 뭐 해봐야 한 개 나갔는데 그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보통 이제 방송 뒤에서 만들어주시는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 아티스트가 뭔가 좀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으니까 또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 거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경연 프로그램에 좀 가까웠었는데 이제 네. 뭐 비슷하긴 했어요. 이제 뭐 10명의 출연진이 출연을 하고 그중에 이제 10명의 캐릭터를 다 잡아야 되니까 네. 이제 약간 지옥에서 왔던 페미니스트 이렇게 네. 수식어를 엄청 정해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몇 주 정도 지나서 출연진들이랑 되게 친하게 되고 나서는 네네.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출연자분들이 막 되게 싫어했어요. 막 왜 우리 슬릭을 네, 우리 슬릭 이제 그런 말로 그만 소개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네. 저는 해봐야 자연주의 한 요 정도여가지고 나뭇잎 살랑거리는 정도인데 지옥이랑은 네. 저도 뭐 나중에 어디 뭐 번개 맞은 홍의상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죄송해요. 자, 이러니까 제가 작가가 안 된 거였어요. 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슬링님 얘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푸른 바다 위에서 칵테일 한 잔 줘. 라는 싱글을 내셨다고. 네. 네. 영어로는 그냥 칵테일.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내셨던데 요거 얘기 조금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아주 추운 한 겨울에 만든 노래예요. 뮤직비디오는 약간 봄 스타일이시던데. 네. 뮤직비디오는 좀 나중에 찍긴 네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춥고 굉장히 외로운 겨울날에 내 노래들은 왜 이렇게 다 혼내는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여름에, 발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좀 따뜻한 노래. 네. 그전엔 많이 혼내셨나 봐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노래를 좀 들어보면 좀, 뭔가 되게 일갈하고 자꾸만 뭔가 실천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노래를 들어도 뭔가, 왜 이렇게 사람을 각성 상태로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저는 저의 마지막 힙합은 투팍이었거든요. 투팍 목소리를 듣고 나 저건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힙합을 자연스럽게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막. 근데 그쵸. 네. 투팍 목소리가 왜 이러고 있는데 막 동양인 목소리 얇아가지고 막 안 되니까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잘 모르지만 저의 인식의 힙합의 대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게 베이스가 약간 각성. 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에너지나 사실 그때 힙합이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뭐 퍼프데디나 이제 그런 멜로한 게 좀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상적이었던 래퍼들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가수들은 되게 센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세고 막 욕도 엄청 하고 막 뭐 툭하면 시비 걸고 막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약간 빠진다기보다는 이번 앨범은 좀 다르게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듣고 자란 노래들이 그런 노래들이다 보니까 뭔가 힙합은 저항 정신, 힙합은 막 뭔가 일깨워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네네.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힙합 음악을 뭐 듣고 또 다른 장르의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듣지만 노래를 듣고 싶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긴장을 풀고 싶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내 노래를 들으면서도 좀 긴장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긴장을 항상 주던 사람이 듣는 음악은 또 긴장을 푸는 음악인 네. 것처럼 저는 가사 있는 음악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 제가 불러대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희가 항상 가사를 읽는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가사를 한번 좀 읽으면서 네. 이번에 저희의 이 대화를 쭉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각성 가사와는 다르게 이 멜로 가사 중에 또 랩이 있는 노래들 특징은 가사의 분량이 참 많다라는 맞아요. 거여서 이거를 다 읽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다 쓸 것 같으니 혹시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부분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어디를 읽을까? 그러면 제가 네.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네. 각성하지 않은 슬릭의 멘탈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충 그런 게 이 공간이야. 내 꿈이 찍힌, 내 숨이 찍힌, EQ가 찍힌 공간. 쭉 내려가 파도 타고 웨빙 다운. 중력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여기에는 다. 날아다녀봐, 날아올라가. 해 닿을 만큼 가. 살아가, 난 살아남아, 살아남아 난. 네. 뒷부분은 약간 각성한 느낌인데 살아남아난. 아, 좀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게, 약간 예. 생존에 대한 본능이 좀 약간 있어요. 있었네요. 예. 네. 아무리 좀 뭐랄까 네. 긴장을 놓으려고 해도 네.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해버렸네요. 근데 되게 밝아요. 네. 되게 원래 좀 밝으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요, 굉장히 어둡고요. 그래요? 네. 제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되게 많이 웃으셔가지고. 네. 웃으면 복이 오니까. 네. 그렇군요. 네. 보통 멜로디가 들어간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더 숨기기 쉽고 포장하기 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가사의 양도 적을 뿐더러 이제 멜로디라는 어떤 형식이 또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한정적인 언어 안에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숨겨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물론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특히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그렇게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곡을 어떻게 썼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썼고 저렇게 써서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왔구나가 되는데 보통 힙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가사의 분량이 많아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 방금 각성 얘기를 장난삼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전 조금 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떠한 에너지 살아남기 위한 그것이 좀 존재하는구나에 대한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뭐 힙합이 뭐 저항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어떠세요? 조금 더 자기 표현이 좀 더 깊이 들어가시는 막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노래를 할 때 보통 보면 음악을 들을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만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들 때, 부를 때 그런 어떤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랩을 제가 하지만 네. 랩을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좀 뭔가 가사가 적고 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 가사를 더 많이 듣긴 해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풀어내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네. 그냥 A야. 난 A, 지금 감정 상태가 A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A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양이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수식하는 양이 늘어난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가사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랩이지만 직접적이지 않고 뭔가 좀 더 애매모호한다거나 아니면 좀 말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사용하긴 해요. 그러면 조금 시랑의 차이가 확실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거는 이제 어떤 콜로라도 대학 연무은 교수가 또 힙합의 시학이라는 책에서 네. 말하기를 시와 힙합은 작법부터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 물론 저도 시에 대해 깊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시라는 거라도 글이라는 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라는 것은 좀 더 뭔가 산문의 나열함이라기보다 그냥 어떠한 깊이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네. 감정의 덩어리를 되게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힙합 가사가 그럼 시와 얼마나 닮은 걸까? 아, 왜냐면 보통 가사는 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교수님의 말씀은 영어 랩 가사와 영시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영문으로 쓰여진 랩 가사와 시의 공통점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밍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비유한다든지 뭔가를 은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되 이제 랩 가사와의 시와의 차이점은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가 처한 현실이나 느끼는 감정 상황을 솔직하게 풀어낸다가 있거든요. 솔직함이 베이스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랩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생겨났을 때나 아니면 초반에 향유됐을 때는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더 향유를 더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규칙이라든지 학문적인 어떤 그런 룰 같은 것 대신에 정말 그냥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 뭐 우리 가족한테 있었던 일 이런 굉장히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꾸려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힙합의 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실 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베이스로 시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좀 현실을 수식하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힙합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어떤 반항, 저항, 약간 펑크락과는 좀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슬링님의 음악을 쭉 들었을 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욕이 없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단어가 과격하지 않아서 놀랐거든요. 사실. 네. 그게 좀 저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계속 혼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혼낸다라는 느낌이 막 들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어의 선택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실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런 단어들을 선택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뭐 욕이나 좀 그런 비난적인 가사들은 제가 그냥 말하기 싫어서 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잖아요. 네. 어느 날 깨달은 건데 이제 제 노래 중에서도 이제 발표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쓴 노래들 중에 이제 막 욕도 많고 네. 그런 노래들도 있었어요. 그게 안 내셨네요. 네. 왜 숨기시죠? 아무튼 자 그만 놀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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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창 그런 어떤 굉장히 과격한 힙합에 침취해서 나도 써보겠다 해서 네. 이제 썼는데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에는 너무 이제 나를 좋아하고 나의 노래에 관심이 많고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욕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왜 나는 지금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막 엄청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랬을 때는 이게 뭔가 더 힙합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사람들 앞에서 부르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즐기러 온 사람들, 나를 좋아해서 보러 온 사람들 면전에다가 지금 욕을 하고 있네.
그걸 깨달은 이후로는 좀 그 상황을 많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불렀을 때 네.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많이 상상하면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아, 사실. 그쵸, 그쵸. 아, 욕했어. 나한테 욕했어. 이런 약간 경향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랬군요.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짧게 슬링님의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힙합 또 힙합에 들어가서 그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작사 얘기를 했으니까 네. 보통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작사법이니 어떻게 하면 작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왜냐면은 이제 직접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음악에 가사를 붙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또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데뷔를 하느냐, 어떤 곡에 어떻게 가사를 쓸 기회가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했었고, 이제 김사월 님이 잠깐 오셨었는데, 저도 그렇고 직접 곡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이 시키는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쓰고 말지. 그래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슬링님의 어떤 이제 이 가사들, 그리고 이 랩이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의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걸 쓰게 됐는지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네. 저도 작사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즐겨 듣는 뭐 발라드 노래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개사했었어요. 네. 개사요? 네. 있는 노래들을 새롭게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네.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도 않았거든요. 네. 사랑 노래, 이별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음절에 맞춰서 다른 단어로 이제 바꿔보는 그런 우와. 행동을 했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개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네. 우와. 네. 그랬었고,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랩 가사를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이제 어느 날 그냥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케이블 TV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음악 전문 프로그램만 틀어주는 채널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채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 못 들어봤던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이제 들리는 거죠. 랩이라는. 네. 그래서 와, 짱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네. 네네. 뭐 나는 중학생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나는 중학생. 막 그런 거 있죠. 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임을 맞춰야 되니까. 어떤 거요? 그런 게 뭔데요? 지금 네.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네. 내 공책은 노란색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써보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계 초침에다가 맞춰서 네. 그걸 막 이렇게 해오고 와.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개사할 때는 원래 노래를 부르면서 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글 쓰고 뭔가 가사를 쓰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었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계속 공책을 샀어요. 네. 그래서 계속 쓰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친구들 쉬는 시간에 뭐 그림을 그리고 노을 사이에 이렇게 뭔가 가사를 쓰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약간 상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그 옆에서 야 너 뭐해 뭐 이러면 뭐 그냥 이러면서 이제 약간 네, 쓰시는 숨기고. 그런. 그렇구나. 그럼 그때는 막 비트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뭐 비트 이런 거는 이제 막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막연히 생각할 때 어려우니까 네네.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그냥 무반주로 계속.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네. 이제 비트를 제가 직접 뭐 만들거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유명한 래퍼들의 이제 앨범을 내면 네. 이제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따로 내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맞아요. 거를 이제 받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랩을 써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러고 나면 좀 녹음을 하고 싶으니까 네. 녹음기 사고. 아니면 그 마이크, 네. 인터넷 방송용 마이크 네. 그때 5,000원이었나요? 이거 이렇게 긴 거 네,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네. 그거 사서 네. 녹음해보고 네. 그때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데 막 올려도 올리고. 보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랬군요. 네. 그러면 첫
비트 위에 불렀던 누구의 비트를 사용하셨나요? 와, 그건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게 처음이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 비트메이커 분 중에 데미캣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 비트 위에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와, 여러분, 힙합 가사의 시작점은 알고 보니, 이 슬링님의 가사의 시작점은 일단 발라드 가사를 개사하는 네. 특히 거였고. 거미 씨 노래를 굉장히 많이 개사했어요. 그래요? 약간 R&B스럽게 막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영어 가사도 껴놓고 막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한글로만 했어요. 네, 그 개사로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MR 없이 그냥 초침에 맞춰서. 네. 거의 그냥 60에 맞춰서. 그쵸. 그게 보통 왜 60이란 단어가 쓰이냐면 그 1분이 이제 60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 템포를 맞출 때도 이제 그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60이다. 그러면 1분에 60번을 딱딱딱 거리는구나. 아니면은 이제 135다. 그럼 1분에 135에 그 박자 안에서 뭔가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60에서 이제 계속 가셨다.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랩을 시작하셨다. 그때 자신의 수준을 좀 생각해 본다면? 수준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만족하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건 좀 자기만족으로 시작할 때 저도 그쵸, 저도 예. 엄청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잘한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 저도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끼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네. 인터넷에 이제 올리기 같이 시작했고. 랩을 할 사람을 구해서 와, 갔던 적도 있어요. 엄청 용감하신데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여성인 분들이 랩을 하는 커뮤니티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네네네. 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와, 그렇구나.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죠. 저도 제가 한 고2 때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죠. 아. 예.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래퍼의 시작은 이제 막연한 개사와 비트 없는 랩과 자신감. 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었어요. 네, 예.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이게 자신감 뿜뿜. 장난 아닙니다. 네. 힙합은 자신감이거든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요. 이제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뭐 이제 어른분들 세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굳이 막 엄청 그런 음악이나 네. 또 예체능계에 가야 되겠냐 네. 이런 이제 막연한 그런 되게 말리셨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는 성적에 맞춰서 맞춰라. 가고 대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흑인 음악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죠.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좀 본격적인 어떠한 힙합의 네. 깊이로 좀 빠졌던. 그렇죠. 네.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이건 저희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이 저희 완전 편견이거든요. 저 좀 깨주셔야 되는데 네. 보통 랩을 하시는 분은 말이 많을 것이다 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쓰는 가사의 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이 좀 어떻게 이 많은 말을 다 쓰지? 저희끼리 가끔 그러거든요. 이제 옆에서 곡 쓰는 친구랑 앉아있으면 힙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건 뭐 어떻게 쓰냐? 계속 이제 저희끼리 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많다? 글쎄요. 일단 어쨌든 간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뮤지션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늘 오디오가 비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힙합 뮤지션들끼리 모여서 앉아있을 때 더 뭔가 심했냐라고 생각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네. 뭐랄까 오히려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더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분은 R&B 가수분이거든요. 오히려 노래할 때 말을 안 하니까 네. 평소에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꼭 딱히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동아리, 동호회라고 네. 할까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면서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드는 어떤 편견이 대화의 분량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것이고, 좀 더 설명이라든지 뭔가 더 잘 알 것이다. 특히 뭐 이제 슬링님이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것들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저희 같이 이렇게 소심하게 음악을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시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깨어 있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런 형성된 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때 음악을 또 했겠지만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의 발전 과정. 사실은 그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찾아왔어요. 네. 그거는 욕을 한참 하고 나서? 네. 욕과 자기 자랑과 그런 자기 네. 충만한 어떠한 그런 에너지가 다 지나고 나서. 네, 다 지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리 님이 계시는 네. 세우신 데이지 얼라이브의 이제 레이블에 입사를 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리 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접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3, 4학년까지 다니고 나니까 조금씩 뭔가 사회 문제들 같은 것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5년쯤에 네. 페미니즘 리부트가 한번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이제 큰 관심이 저도 생겼죠. 뭐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화두가 매일매일 뭔가 기사가 난다든지 SNS 상에 이제 돈다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어보자 해서 그때 마침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서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페미니즘 입문 도서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검색을 해서 아무거나 이제 찾아서 읽어본 거죠. 이제 그 책은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었어요. 뭔가를 저는 항상 제 삶이 되게 슬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슬플까? 늘 뭔가 찾아서 헤매다 보면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 태어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네네네. 들곤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세상이 생겨먹은 구조가 나라는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할 수 없게 네. 내가 슬픈 이유를 설명하려면 페미니즘을 설명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가사에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 그 주제를 생각했을 때 네. 슬링님의 현실을 점점 표현하는 네.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힙합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음악까지 나오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슬링님의 감정이나 동기가 있으니까 사실 그 다음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사로 나와야 되잖아요. 랩이라는 어떤 라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형식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힙합하면 리듬도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라임 그 다음에 어떤 유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음악이다 보니 각자의 스타일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좀 궁금한데 네. 일단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슬링님의 이런 이제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고 왜 음악을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엄청 드라마틱하죠? 제가 얘기해놓고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참 시간은 항상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21세기의 새로운 시적 언어로 불리는 힙합에 대해서 또 래퍼 슬릭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랩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물어보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홍이삭의 이삭줍기.